자, 안녕하세요. 네,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이화여고 오늘 지원자 설명회를 맡은 수학 강사 신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화여고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항별 학습, 그리고 그런 과정,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저희 그냥 연역이고요. 지금 제가 자이스토리하고 1등급 수학 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보통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선별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화여고에서 부교재에 나오는 부분이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학생들의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총 4개로 하는데요. 내신 분석을 하는데 우선 문항별 분석, 그리고 저희 강좌 소개, 수업 관리, 이렇게 4가지로 진행할 겁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이화여고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우선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의 이제 어느 방향인데, 우선 부교재가 학교 학습지가 좀 방향이 바뀌거든요. 우선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포진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센이나 유형서의 그런 문제를 부교재로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2학기에 왔을 때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 이번에도 부교재를 받았는데 센의 유형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교재를 어느 방향에 쓸 때 그 부교재에 대한 변형 문제를 항상 준비를 하고 3배수 정도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을 비교해 봤을 때, 객관식 문항은 17 문항인데 서술형 문항이 3문항에 배점이 각각 10점씩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에 배점이 큰데 그 배점 중에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보통 킬러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서술형 문항의 그 배점을 놓치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술형의 풀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총 5점에 4점 정도 잡은 이유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문항별 분석을 해보면 총 5개로 난이도를 설정했어요. 상, 중상, 중, 중하, 하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보면 중, 중하, 하 문제가 그래도 한 1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상 문제랑 중상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문항은 총 20문항인데 그러면 할만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화여고 시험이 계속 어려워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의 변별을 가를 때 선생님들이 그 기본 유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1등급, 2등급을 가를 때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걸 많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형서를 몇 번 풀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시간 안에 무조건 킬링 타임이 붙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아마 뒤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분도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을 내신 대비를 할 때 중점을 두고 시간을 재고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문제나 센의 유형 문제를 변형해서 주시는데, 막상 실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A타입을 문제에서 선생님이 내준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C타입이 나와요. 그러니까 A가 아닌 C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제의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같은 도형인데 그 도형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해석을 다르게 푸는 방법, 그런 걸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계속 연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풀어봤는데, 막상 많이 풀어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문제를 뒤에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고사 때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요 부분이 시험입니다. 지금 뭐 8번 문제, 16번 문제인데요. 자, 실제로 이제 4월 달에 3주차 때 제가 기출 변형을 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시험 어땠니?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때 괜찮다 느끼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이 풀이를 보면은 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형을 분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 색깔 칠한 부분 보이시죠? 자, 이걸 다시 문자를 통해서 바꿔서 이런 푸는 과정은 연습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은 거의 못 풉니다. 그리고 실제 연습을 하더라도 이걸 시간 안에 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애들은 이런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은 많이 시키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뒤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제가 20번 문제예요. 근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을 변형한 게 아니라 실제 기출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출이냐면 2022년도의 기출이었는데 그때 2022년도에 나왔던 이 기출 문항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은 안 하고 학생들이 그냥 뭐 학교에서 좀 프린트만 풀었다. 고득점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년 저는 기출을 21, 22, 23, 24라고 하면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뭐 3배수 정도의 유형별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이게 10점짜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그래도 부분 점수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완벽하게 쓰지 못하면 그래도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점수를 객관화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수학 A, 뭐 쉽게 이제 90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평균치로 봤을 때 5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수학은. 그러면 그 A 받는 친구들이 다 50점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에서 97점을 중학교 때 받았던 친구들은 그래도 90점에서 80점까지 나오는데 그 90점 초반에서 80점 언저리에 나왔던 친구들이 50점, 80점 밑에는 뭐 30점 이렇게 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학의 변별력이 다른 과목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하는 학습인지도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건 유형서를 단원별로 그냥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간고사 때 메인 파트가 되는 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2차 함수 이런 파트예요. 자, 그 두 파트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유형서 있죠. 센이면 센. 그냥 그 유형만 쭉 풉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풀면 어떤 부분이 이제 부족하냐면 자, 선생님들 그렇게 안 내죠.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내냐면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야? 그러면 인수분해야? 그러면 뒤에 복소수 이렇게 3개의 단원을 묶어요. 그럼 난이도가 묶으면 묶을수록 올라가겠죠. 근데 학생들은 그 묶었을 때 적응도 확실히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단원이 연계됐을 때 그거를 융합해서 문제를 푸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처음부터는 풀 수 없고 그래서 기출에 대해서 변형 문제나 학습지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거를 방학 기간, 즉 이번 1월 달과 2월 달에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3월 달에 갔을 때 그때 가서 내신 대비한다? 사실 늦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갔을 때는 다른 학생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할 때 자기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채우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못하는 부분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기본 근간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등한시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대수나 미적분 이런 상위 과목보다는 공통수학 1, 2 과목을 더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강좌 소개를 드리면요. 26년도에 1월 달에 정규 강좌가 공통수학 1 기본반, 공통수학 2 기본반이에요. 그냥 기본반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고 수학을 담당한 선생님이 두 분인데요. 저 포함해서 다른 분이 심화반이에요, 심화반. 그래서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벨링 수업으로 나눴을 때 기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이화여고가 지금 학생들이 그 레벨을 보고 테스트를 보면 이렇게 반이 나눠질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 기본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기본 베이스, 개념 이런 게 정립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응용이나 심화 문제를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주입을 하기 위해서 자체 기조를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신 기출서는 뭐 세네 수준에서 봤을 때 BC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접근하기 위해서 A 문제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안에 기출 문제도 많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주 타켓으로 잡고 공부를 하고요. 자, 이건 특강 교재였는데 공투라는 교재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위주로 나아가는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하는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매일 이제 학원에 왔을 때 정규 수업 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제 바로 피드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워크북 형식으로 그날 배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념 노트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처음에 개념을 먼저 설명할 때 그 개념을 아이들에게 채워서 넣을 수 있는 노트고요. 사실 수업을 할 때 개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유형 문제를 이 자체 교재를 문제를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 수업의 기본 커리큘럼은 그 수업 시간마다 수업 영상이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영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수업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봐도 좋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심화 내용도 포함되는 것도 있고 내신 기간에는 학생들에게 좀 스킬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문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해설지를 또 보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해설지 풀이랑 똑같이 풀어요. 근데 사실 해설지 풀이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설지 풀이를 한다는 거는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 푸는 힘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풀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풀이를 항상 매 수업 시간마다 제공을 하면서 영상에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숙지한 개념은 데일리 테스트 같은 거 본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과제표인데요. 이제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다 적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숙제야. 그러니까 해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뭐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다음 수업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그날 수업 끝나면 바로 보내드려요. 바로 보내드려서 그날 배운 거 테스트 몇 개 맞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이게 많이 못 맞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분도 안 좋고 내신 점수에 대한 평균치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어머니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어머니들이 그에 대한 피드백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면 제가 그때 뭐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좀 1시간씩 일찍 오면 좀 더 지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선은 뭐 여기 다 오신 분들 학부모님들은 이화여고 학생을 이제 지원했을 때 합격자가 되면 참 좋고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미래탐구 학원은 이화여고를 전담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국영수 사가 다 모두 계세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한 명이 더 계시는데 이제 두 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학생들 간의 이제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해석을 학생들의 레벨에 맞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다. 이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합격을 한 후에 어떤 약간 이화여고에 대해서 자기도 좀 도전할 수 있고 꿈과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담당했던 수학 선생님이 신정식 강사였습니다.